근데 화학에서요, 화학은 2, 3은 쉬워. 또 하다 보면 괜찮아. 하다 보면 괜찮은데 1, 4, 특히 1이 어렵지. 4단원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 반응. 뭐 그것도 개념은 괜찮은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 않아? 아, 진짜 그때 원장쌤이 저희한테 수능 20번 던져주고 풀라 했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못 풀지. 고3들도 뭐 1년 동안 연습해갖고 겨우 푸는 애들도 있고 못 푸는 애들도 태반인데.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으면 뭐하고 고생을 하겠어.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이 보통 더 어려워. 오남은 작년 시험지 못 받고 모르겠는데 병점 진짜 막 터 나오지. 니네 선배들 작년에 이제 하다가 1단원 뭐 어떻게 뭐 잘 넘긴 애들은 괜찮았는데 1단원부터 이제 좌절 겪은 애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2, 3단원 할 때는 할만하다가 또 이제 평화롭게 지내다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4단원 때 한 번 더 좌절하고 나면 화학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생지 수능 볼 거예요. 막 그러고. 근데 보통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병점이라고 학교 시험이 겁나 어렵고 뭐 이상고 나루고라고 해서 시험이 겁나 쉬운 것만 나오고 그게 아니라 병점 시험은 특히 어려운 게 병점이 세마보다도 더 어려워. 학교 시험만 순수하게 따지면 시험 난이도를 따지면 더 어려운 게 그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문제 있잖아. 그 4점짜리가 나온다. 4점짜리 없어. 과탐은 3점짜리. 응. 근데 이제 3점짜리 문제 정도가 대부분 문제 학교에서 있잖아. 등급 나눠야 되니까 몇 문제씩은 돼. 기본적으로 막 동탐고 같은 데도 한 3, 4문제는 내고 반성고 같은 경우에도 한 대여섯 문제는 나오거든. 병점 한 10문제 나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맞아. 다 풀지를 못해. 수능 원래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는 킬러 유형들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분 잡아야 되거든.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한 문제 5분 잡아야 돼. 그치. 세 문제. 그러니까 17문제를 15분 안에 풀고 나머지 3문제를 15분에 푸는 거야. 그래야지 1등급을 실력으로 노릴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아니지. 다 제대로 푸는 거야. 제대로 푸는 거야. 그치. 그 정도 수준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멈칫하는 게 없어야 돼. 뭐 계산을 하더라도 보고 바로 계산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수능 문제는 좀 형식이 거의 짜여져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형식 탈피하게 조금 한두 문제가 희한하게 나오면은 이번 수능 어려웠다, 이번 모의고사 어려웠다 그러는 건데 보통 17문제 정도는 거의 패턴이 비슷해. 거의 비슷해갖고 연습만 하면은 할 수 있어. 문제는 할 수 있는데 틀려와. 수능은 그래서 실수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수학도 킬러가 4개 나오거든. 4개 정도 나오는데 4개 다 틀려도 2등급인데 근데 내 애들이 보통 그 4개도 틀리고 딴 것도 계산 실수해서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등급 맞기가 어렵지.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시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런 킬러 유형이 단원별로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좀 폭탄처럼 넣어놔. 그래서 니네 학교는 시험을 잘 보려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외워야 돼. 대신에 니네 학교에서 내신으로 1등급 나왔다 그러면 수능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거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약간 정교과 뭐 1등급을 노리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수능하고 직결되는 과목들이라도 좀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나는 경정고 같은 데는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기 더 힘들지. 아, 맞아요. 세만아. 니네 학교는 영어 시험 할 만해? 다행이다. 저 영어 산지 한 5줄이에요. 1번 그러니까 그냥 얘네는 지문 그 범위도 넓고 막 지문 막 몇십 개씩 주면서 거기에 시험 낼 거라고 그러고
자, 몰 한번 봅시다. 몰. 아예 기억을 못하지는 않을 테니까 퀴즈식으로 가볼까? 재성이가 기억 잘하려나? 재성아,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원자량이 뭐예요? 원자량의 정의가 뭘까? 뭐로 간단하게 말하면 원자량. 문자의 실제 질량은 아니고 상대적 질량.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탄소, 수소, 산소 제일 많이 쓰거든. 요거 정도 원자량을 알고 있는 게 편해. 탄소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12. 그렇죠. 알고 있네. 12. 수소는 1. 탄소는 16. 근데 이게 누구 기준으로 정한 거다? 그치. 기준은 얘야. 기준은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 10이라고 정한 거야. 근데 몰 개념이 어려운 거는 몰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 몰이 뭔지. 근데 몰이 뭐냐면 개수 세는 거야. 개수 세기. 개수. 그러니까 너무 몰에 일단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되게 조그만 게 있다고 하자. 뒤에 있는 친구한테는 내가 과일로 설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과일보다 더 극단적인 걸로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쌀을 쌀가게 가가지고 니네가 쌀 가가지고 쌀 밥 해 먹으려고 하는데 쌀 500개만 싸주세요 이런 표현 안 쓰지. 그럼 쌀가게 아저씨한테 두드려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일 같은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 한 2, 30개씩 산다 그러면 과일 가게 갖고 2, 30개 싸주세요. 20개 방울토마토 20개만 싸주세요. 30개만 싸주세요. 가능하지. 근데 방울토마토가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150개 싸주세요 그러면 이게 몇 킬로 달라는 거 이렇게 물어볼 거야. 몇 킬로 싸줄까요? 150개 주세요. 아니 개수로 말고 몇 킬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원자 분자는 더 작잖아. 쌀보다도 더 작잖아.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질량 따져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마 1g씩 하면 그 안에 원자가 왕창 왕무대기씩 있을 건데 그게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감도 안 잡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 필요 없어. 화학자들이 어디까지 찾았냐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못 찾은 상황에서 지금은 알아. 못 찾은 상황에서 상대적인 질량은 어떻게든 구해낸 거야. 자주 쓰는 원자들 쭉 해놓고 탄소랑 수소랑 두면 탄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보다 12배로 무겁고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16배로 무겁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서로 비교하는 건 가능하지만 수소 1g 주세요 뭐 이런 거 수소 10g 주세요 했을 때 뭐 개수로 쓸만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야. 이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수소 원자를 잔뜩 쌓아 저울 위에 올려놔.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한 대충 N개 정도 되겠지 하고 N개 정도 쌓아놔. 근데 이게 저울 위에 올려놨더니 몇 그램 될 때까지 올려놓냐면 Mg 될 때까지 올려놓은 거를 N개, 몇 개인지 모르지, 그치?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건 못 보고 요거는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요런 상황이라고 하자. Mg을 쌓아놓고 그 안에 수소 원자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 있겠지 생각하는 거야. 자, 그 옆에 똑같은 저울을 가져다 놓고 탄소 원자를 똑같은 개수를 만약에 쌓았다고 하면 저울에는 몇 g이라고 뜰까? 12g이 아니고 저게 Ng이니까 그치 12mg 뜰 거야. 그치? 산소 원자를 똑같이 N개를 얹어 놓으면 16mg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 그치? 근데 이왕 하는 건 좀 편하게 mg으로 가지 말고 1g 될 때까지 쌓은 거를 N 탄소를 똑같이 N개 쌓으면 12g이 된다는 거 이해돼?
산소를 똑같이 16g에 쌓으면 N개가 된다는 거 이해돼? 과일이 뭐 딸기든 토마토든 방울토마토든 간에 똑같은 개수 쌓아 놓는다고 해서 똑같은 질량이 되는 건 아니죠. 무거운 과일도 있고 가벼운 과일도 있듯이 무거운 원자도 있고 가벼운 원자도 있으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쌓아 놓으면 질량이 다 다른 거야. 하나하나 12배 무거우니까 전체 질량도 12배 무거운 거지. 근데 이 N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소 원자 그냥 1g이 되는 요 개수를 1몰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야 그냥. 그리고 탄소 원자는 12g 쌓일 때가 1몰이라고 하자 정한 거야. 세 봐야 되는데 원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막막해서 그냥 이렇게 정한 거야. 그러면 몰수가 같다라는 건 개수를 세는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1몰, 1몰, 1몰이라는 거는 질량이 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치 개수가 같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정훈아? 개수를 셀 때 5개, 10개, 이렇게 세기 너무 힘드니까 묶음 단위를 정했는데 수소, 탄소, 산소 원자들마다 상대적인 질량이 다르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 원자를 1g 쌓아놓고 그걸 N개라고 치면 탄소 원자는 12g을 쌓아야 N개고 산소 원자는 16g을 쌓아야 N개야. 왜 하필 1g을 했냐면 그냥 원자량 1로 쓰기로 했으니까 원자량에 그람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양 그거를 뭐라고 한다? 1몰이라고 하자는 거야. 이 N은 나중에 찾아야지 하고 그냥 보류 원래는. 근데 몰 개념을 잘못 공부한 친구들은 1몰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가지고 33페이지 첫 번째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첫 번째 회색 박스가 중요한 줄 알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것만 내운 거야. 근데 야 화학자들 뭐 바보도 아니고 하나씩 세가지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쌓아놓고 이거 딱 좋아. 요거 1몰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을까?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그치? 그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크고 10의 23승이면 공이 23개인데 그치? 실제로 저거 정확한 숫자도 아니야. 딱 보면 알겠지만 6, 0, 2 뒤에 다 0이라는 게 말이 돼? 근사값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나중에 찾자고 남겨뒀는데 나중에 찾은 거야. 그러니까 찾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치. 그래서 이걸 아보가드로수라 그러는 거야. 1몰 안에 처음부터 똑같은 개수 들어가게 정해놨는데 그 개수를 나중에 찾으니까 이걸 아보가드로수라고 하고 이게 대략 6.02 곱하기 10의 23승. 문제에 따라서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야. 그래서 완전히 원자의 실제 개수를 물어보면 아보가드로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야 수소 원자 1g이면 몇 개야?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개수는 몰수를 세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수소 원자 1g이면 몇 몰이야? 1몰이요. 탄소 원자 12g이면 몇 몰이야? 1몰이요. 근데 수소 원자 1몰하고 탄소 원자 1몰은 개수가 같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 개수는 바로 N개,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를 12g 말고 6g만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1몰이 아니고 그렇지 0.5몰, 2분의 1몰이 되는 거야. 24g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2몰만큼 싸주는 거야. 그렇지 수소 3g 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3몰이 되는 거지. 그러면 탄소 24g과 수소 3g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를 비교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무거우니까 원자 많아. 이러는 게 아니고 몰수를 찾아서 몰수가 더 많으니까 이게 개수가 더 많은 거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왜? 딸기랑 수박이랑 사는데 딸기 1kg하고 수박 2kg 사면 딸기가 개수가 더 많지 않겠어? 가벼운 쪽이 개수 많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몰수라는 건 개수 세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있잖아. 원자의 양이라고 표현해 다. 문제에서는 원자의 양, 분자의 양, 그리고 단위는 몰이거든.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의미한다는 걸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단위가 뒤에 몰이라고 MOL 돼 있거나 한글로 몰이라고 돼 있으면 뭘 세는 거라고? 개수 세는 거야. 자,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과일 가게에 갔는데 방울토마토를 1kg을 샀어. 정훈아. 그럼 방울토마토 몇 개야? 모르지.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한 개에 몇 g인지 알려주면 개수는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게 원자량을 알면 뭘 아는 거냐면 1몰치만큼 쌓아 놓으면 그게 몇 g인지를 알려준 거야. 수소가 원자량이 1이라는 건 1몰 쌓으면 어떻게 된다? 1g이라는 거야. 탄소가 12의 원자량이라는 건 1몰 쌓으면 12g인 거야. 그리고 같은 몰수라는 거는 개수가 같으면 이쪽이 더 무겁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몰수 알고, 문제에서 몰수 알고 원자량 알면 원자량을 안다는 건 1몰당 질량을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야, 탄소 6g이면 몇 몰이야? 자기도 모르게 안 거야. 탄소는 1몰당 11g이니까 12g이니까 6g만 주세요 그러면 0.5몰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안 흔들리면 돼. 이것만 안 흔들리면 돼. 그리고 몰수는 개수 세는 거야. 그런데 몰수는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막 0.5, 0.2, 0.1 이따위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런 숫자가 나와도 당황하면 안 돼. 개수 세는 단위지 소수 분수로 나와도 개수 세는 거야. 예를 들어 4분의 1몰 나와도 4분의 1개 같은 느낌으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몰 개념은 분자에도 다 적용이 돼. 분자에도. 예를 들어 CHX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 내가 왜 X라고 했을까? 물어보려고. 탄소 한 개, 수소 몇 개부터? 뭐 잘하네. 역시 똘똘이다. CH4. 이거는 이제 분자 단위로 묶어서 쓰는 거야. 그러면 탄소가 원자량이 12니까 수소가 원자량이 1이니까 분자량이 얼마인 거야, 얘는? 그치? 분자량 16인 분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 3개만 알아도 웬만한 분자들은 거의 다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제일 자주 쓰는 녀석들이라.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N개만큼 쌓으면 어떻게 된다? 그치? 16g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CH4를 8g 주세요 그러면 몇 몰을 주는 거야? 0.5몰을 주는 거야. CH4 8g의 양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0.5몰인 거야. 이 0.5몰의 CH4 분자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봐. CH4 8g이 있는데 탄소 원자 혹은 수소 원자 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따로. CH4 8g에 탄소 원자 몇 몰이고 수소 원자 몇 몰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래. CH4가 0.5몰이 있으면 C 원자는 몇 몰이 있다고 하면 되냐면 누가 대답해 방금? 이제 정훈이가 대답한다. 0.5몰. H 원자 몇 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잡아줄게. 개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 자, H2O가 2개가 있어. 여기는 아무도 안 틀려 애들이. 보통 고1이면. H2O 2개가 있어. 이걸 집에 와서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랑 뽀겠어. 그럼 산소 원자 몇 개야? 그렇지. 수소 원자 몇 개야? 그렇지. 안 틀리지. H2O 2몰을 갖고 와서 뽀겠어. 그러면 산소 원자 몇 몰이야? 2몰. 똑같이. 개수랑 몰수는 같은 느낌으로 써야 돼. 몰수가 개수 세는 단위가 있죠. 그냥 큰 개수 세는 단위야. 그냥 개수 세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아, 2몰. 그치? 이게 2개면 이게 2개듯이 이게 2몰이면 얘는 그치? 이렇게 보여야 돼.
근데 문제는 몰수는 보통 개수는 소수로 세는 경우가 없지만 몰수는 큰 개수 세는 단위다 보니까 소수나 분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똑같이 가야 돼. 얘가 0.1몰이면 정훈아 H 원자 몇 몰? 그렇지. 이 느낌을 잊어버리면 안 돼. 또 하다 보면은 자꾸 곱하기 1을 안 하고 나누기 1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옆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왜? 이러는데 당연해져야 돼, 이게. 오히려 이런 걸 설명해 주려면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긴 거야. 개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H2O가 0.5몰 있으면 H 원자는 몇 몰인 거야? 그치, 1몰인 거야. 그러면 H2O가 0.5몰이면 H2O가 몇 그램인 거야? 몰수 알고 질량을 알려면 습관적으로 분자량을 먼저 구해야 돼. 원자마다 분자량은 다 다르고 원자량이 다 다르다는 게 포인트죠. 그럼 이거는 9g. H 원자 1몰이 들어있대. 이건 몇 g이야? 그렇지. 몰 9g당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1g인 거지. 이런 거 해석하는 데 쓰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H2O 1몰에 H 원자 2몰입니다. 이 느낌은 물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들어있습니다. 이 느낌인 거고. 근데 이거는 분자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18g 안에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2g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H2O라고 하는 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개수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치 2대1인 거야. 근데 만약에 질량비를 물어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1몰 기준으로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비는 2g 대 16g이 되는 거니까 1대 8로 들어있는 거야. 질량비도 중요하고 개수비도 중요한 거야. 이거를 돌려갖고 아무리 써도 헷갈리지 않을 시점이면 몰 개념은 끝난 거야. 그쵸? 개수비는 뭘로 세는 게 아니고 그냥 몰수가 개수라니까. 개수는 개수랑 몰수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되 문제에서 이제 몇 몰이냐 물어보고만 몰로 대답하고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아보가드로 수만 곱해가지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몰수는 개수 세는 단위인데 개수 대신 쓰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얼추 된 거야. 얼추. 근데 몰이요. 원자량 기준으로 만들어요. 화학식량 기준으로. 처음부터 기준이 정의가 그거야. 원래 뜻이 이거야. 아보가드로수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고 탄소 원자를 원자량 10이라고 정해놓고 원자량 12짜리를 몇 개나 쌓아야 12g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걸 1몰이라고 하자. 그러고 나중에 이거 몇 개인지 찾은 거야. 12g이 될 때까지 쌓아놓고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1몰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지. 다른 원자는 아까 말했지만 니네가 몰라도 되는데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은 구할 수 있는 시대였다고.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보다 몇 배 무겁고 실제 질량은 모르지만 몇 배 무겁고. 걔네들도 질량만큼 맞추고 그 개수를 일몰이라고. 응. 그래서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정하긴 했지만 모든 원자나 분자는 자기 화학식량에 g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입자를 쌓아놓으면 그거를 무조건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라는 거지.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이런 것도 돼. 이게 뭐냐? 그렇지. 포도당을 90g을 주세요 했어. 주세요 90g. 그러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항상 질량이 나오면 몰수로.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그렇지. 화학식량.
화학식량.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뭐 AB2가 20g이야. 이걸 몰수로 물어봐. 그럼 대답할 수 있어? 못하지. 근데 빨리 문제 두리번 해야 돼. 뭐가 있는지. 뭘 찾아봐야 돼? 화학식량이 나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없다면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보기에서 기억 AB2 20g은 땡땡몰이다 라고 하면 이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화학식량이 있어야 된다는 자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위에서 뭐 뒤지다 보면 화학식량을 분명히 구할 수 있으니까 밑에서 물어본 거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밑에다가 그냥 단 니네 잘 안 읽어본 거잖아. 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기 안에 써져 있을 거야. 그리고 저것도 내가 수소, 탄소, 수소, 산소 원자량 외우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편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지. 모든 문제는 원자량은 다 주어져. 안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외워서 풀란 뜻이 아니고 위에서 찾으라는 거야. 맞아. 찾으라는 거야. 문제에서 몰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질량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말이 샜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무조건 화학에서는 개수로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사과 1kg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학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1kg이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몰수로 바꾸라는 소리 없어도 바꿔야 무조건 바꿔. 계속 바꿔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이러려면 이거 분자량부터 알아야 되지. 그렇지. 이거 자주 쓰니까 외우는 애들 많아. 180. 그럼 이거 뭐야? 1몰 주대요 하면 180g. 180g 주세요 그러면 1몰. 90g 주세요 하면 0.5몰. 2분의 1몰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2분의 1몰의 포도당 분자야. 만약에 포도당 90g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몰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포도당 90g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이렇게 물어보면 2분의 1몰이라고 하면 되나? 자, 이제 정훈이한테 한번 테스트 해야지. 총 원자는 몇 몰? 아까 너한테 자꾸 시키던 거랑 똑같은 거야. 20? 갑자기? 어떻게 20이 나오지? 그렇지. 됐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뭉태기가 0.5몰 있는 거고 이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 24개 들어있으니까 총 원자 물어보면 12몰. 만약에 탄소 원자 물어보면 그렇지. 잘 되네. 수소 원자 물어보면 그렇지. 산소 원자 물어보면 3몰. 탄소 원자 3몰을 질량으로 바꾸면 그렇지. 수소 원자 6몰을 질량으로 바꾸면 6g. 산소 원자 3몰을 질량으로 바꾸면 그렇지. 포도당 90g을 성분 원소로 다 쪼개면 36대 6대 48이 되는 거야. 개수비로는 1대 2대 1이 되는 건데. 됐지? 질량비, 개수비.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 죽어라고 이거 하는 거야. 예를 들어 AB2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A와 B의 질량비가 7대 8이래. 그러면 재성이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 요 정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뭐 물어볼까? AB2 안에 들어있는 A와 B의 질량비가 나와 있어. 아니지. 내가 문제를 일부러 좀 어렵게 갔으니까 한 단계만 낮춰줄게. AB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A와 B의 개수비를 이미 알려준 거잖아. AB2라고 하는 것 자체가 A 1개 대 B 2개 붙은 거잖아. 근데 질량비가 7대 8이래.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뭘까? 예상 질문. 그치. 누구의 화학식량? A.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체는 못 물어보고. 그치. A와 B의 원자량 비율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AB2라는 게 뭐야? A 하나에 B 두 개 들어있는 건데 이런 느낌인 거야. 사과 하나에 토마토 두 개 들어있는 건데 그 안에 사과랑 토마토의 질량비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 그지? 질량비가 어떻게 돼? 하나 대 두 개 들어있는데 질량비가 7대 8이라는 건 A와 B의 원자량을 물어보는 거죠. 개당 질량, 몰당 질량 몇 대 몇이야? 이건 하나 들었는데 7이고 이건 두 개 들었는데 8이야. 그쵸, 7대 4.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익숙해지면 니네 좀 똘똘해서 내가 좀 앞서 나가는 거야. 알고 보면 보이는 거야. 질문에서 기억에서 뭘 물어봤는데 뭘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위에서 뭘 못 찾았으면 기억에서 뭘 물어봤다는 건 위에서 찾을 수 있었나 보다 하고 다시 봐야 돼. 그지?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갑자기 AB2의 질량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질문 레벨 낮추기 전에 이런 상태에서 A와 B의 원자량비는 몇 대 몇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AB의 원자량비를 물어보려면 질량비는 나와 있으니까 뭘 알아야 돼? 몰수비, 개수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여기 있는데 못 찾고 있지, 애들을 보면. 1대 2. 익숙해지면 잘 보여. 오늘은 포인트를 짚어서 계속 이제 니네 압박을 넣는 거야, 압박을. 이게 뭘 개념이야? 끝. 대신에 하나가 추가가 돼. 34페이지. 이게 익숙해지면 공식화해도 돼. 응교도 마찬가지로 책에는 공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식은 익숙해지면 본인 머릿속에서 공식으로 정리되는 게 좋고 비례관계로 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식에 넣어도 거속시도 처음에는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지 거리분의 시간인지 헷갈리잖아. 근데 지금은 헷갈리기가 더 힘들잖아. 뜻을 완벽하게 알아버리니까.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뜻을 알게 되면 공식을 써도 돼요. 화학식량과 몰수. 요거 세 개가 삼각현대거든. 문제에서 몰수를 물어보면 위에 두 개로 구하는 거. 그치? 근데 이게 왜 삼각현대가 되는지는 니네 앞에서 물리할 때 얘기했지만 단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몰수라는 건 단위가 뭐예요? 몰. 질량이란 건 단위가 뭐야? 그람. 화학에서는 킬로그램 잘 안 써. 너무 무거워. 그람. 근데 원자량, 화학식량은 단위가 있는 거야? 원래 공식적으로는 단위 없음이야. 상대적 값이니까 단위가 없어. 근데 난 니네한테 얘기를 해. 이거 단위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1몰당. 그렇지. 그람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1몰당 16g이라는 단위, 1몰당 12g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면 당연한 거야. 몰당 그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몰당 그램을 구하려면 그람을 뭘로 나누는 거야. 아까 물리 시간에 얘기했잖아. x당 y를 구하려면 y를 x로 나누는 거지. x분의 y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완벽해지면 이제 공식에 넣어도 돼. 이게 왜 나중에는 중요하냐면 자, 정훈이한테 테스트 해볼게. 자, A라는 녀석의 화학식량은 A인데 얘가 Xg이 있어. 그럼 몇 몰이야?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맞아? 요거 화학식량, 원자량. 그렇지. 이게 근데 헷갈릴 때는 초심자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1몰당 A g인 거니까 어떻게 돼? 몇 몰이면 X g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응교도 조금 상위권 문제로 올라가려면 숫자로 나와 있는 거 할 줄 알면 이제 문자로 나와 있는 것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문자로 나와 있을 때 원자량이 A고 X g이면 A분의 X몰 바로 갈 수 있게. 근데 이게 뭐야? 몰당 그램이니까 어떻게 돼? 둘이 곱하면 몰수가 나오나? 단위만 맞춰보면 돼. 둘이 곱하면 그램 퍼 몰이랑
g이랑 곱하면 몰수가 나오나? 안 나오죠. 곱해서 안 되면 나누면 되는 거야. 얘를 나누면 되죠. 얘로 나누는 거야. A분의 X몰.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나와도 헷갈릴 수가 없는 거야. AX인지 X분의 A인지 A분의 X인지 이게 헷갈리지 않을 시점에 이제 몰개념이 완벽하게 잡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니까 끝까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 얘기를 해준 거고 처음엔 정훈아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을 좀 하다가 끌어올려서 문자로 나와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그치? 자, 거기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내용 추가가 하나 되는데 이제 부피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귀찮아지는데 거기 보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정확한 원문을 외우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풀이에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학교에서 뭐 서술형 시험 같은 거 낼 때는 정확하게 쓰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포인트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외우기 쉽게 하려면 P, V, N, T 요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하면 돼. 그 PV는 NRT에 들어있는 PV, NT가 다 들어가게 하면 돼. PV는 NRT 어디에 배웠어? 물리학 때 배웠어? 원장님하고? 연력학 배웠었니? 연력학 할 때 PV는 NRT 하는 거지. 배웠으면 알겠네. P가 뭐야? 그치? 압력. V는? 부피. N은? 기체 분자 수인데 화학에서는 몰수. 분자의 몰수에 정확하게 말하면 분자 몰수. T는 온도. 절대 온도인데 온도.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순서별로 상관없고 요거 다 들어가게만 하면 돼. 이런 거야.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방금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 개가 결정이 되면 그 하나는 무조건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지, 이거는 부피 얘기가 나왔잖아. 부피. 아까는 이제 질량하고 개수만 얘기했고 이번엔 부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다른 얘기야. 근데 이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원래 그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대충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일정한 압력, 일정한 부피 속에서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으려면 온도가 같아야 된다. 뭐 이래야 되고 같은 온도에 같은 분자가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면 압력이 같다. 이래도 돼. 상관없어. 어떻게 써도 아보가드로 법칙은 맞는 거야. 근데 보통 포인트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가 제일 포인트거든. 어느 조건에? 압력과 온도가 같을 때, 일정할 때. 참고로 화학원은 무조건 같습니다. 화투 가면 압력 온도가 변해. 졸라 짱나. 그래서 기체 분자가 부피가 같아도 그 안에 분자 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화투 가면 되게 많이 나와. 온도 압력이 같지 않아서. 근데 화학원에서는 그냥 대략 이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기체는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정훈아 포인트가 뭐냐면 몰수가 같은데 원자의 몰수가 같은 게 아니고 분자의 몰수가 같은 거야. 그게 밑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야. 얘기해줄게. 수소기체든 아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수소기체든 산소기체든 이산화탄소기체든 암모니아기체든 원자 2개짜리 분자나 원자 3개짜리 분자나 원자 4개짜리 분자나 그치 분자 개수가 같은 거야. 원자 개수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재성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거는 원자 혼자서 분자인 거야. 그걸 단원자 분자라 그러거든. 헬륨은 원자 1몰이 그냥 분자 1몰이야. 근데 O2 기체라 그러면 은교야 산소 원자 32g 몇 몰? 2몰. 근데 이걸 가지고 O2 분자를 만들면 몇 몰? 오케이. 산소 같은 거는 이제 2개씩 붙어 다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두 개 붙어 다녀야 되는 건데 헬륨, 네온, 아르곤은 원자 상태가 그냥 분자 상태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 분자 개수가 같다는 거야. 분자 개수가. 분자 하나에 원자가 아무리 많이 달린 애도 분자 개수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CH4처럼 5원자 분자도 22.4리터에 1몰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숫자 얘기를 안 했는데 자주 쓰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하나 정도는 외우지. 0도씨 기준으로. 기체가 1기압이 되게 하려면 22.4리터 속에 딱 1몰이 들어갑니다. 근데 무조건 22.4리터는 1몰, 22.4리터는 1몰 그러지 말고 0도씨 1기압 조건을 한 번은 봐줘야 돼. 문제에서 가끔 뭐 24리터도 나오고 25리터도 나오고 그래. 선생님 24리터인데 왜 1몰이에요? 그런데 그건 0도씨 1기압이 아닌가 보지. 온도 압력 조건이 바뀌면 1몰의 부피는 조금씩 변해요. 하지만 한 문제 조건 안에서는 같은 1몰이면 부피가 같아야 되고 두 기체가. 몰수가 1몰이고 2몰이면 부피가 2몰인 게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몰수랑 부피랑 비례관계다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렇지. 그래 이것까지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CO2 기체가 있어. CO2 기체가 정훈이 테스트. CO2 기체가 132g 있어. 몇 몰? 분자량부터 하자. 천천히 돼. 분자량 얼마? 44. 그럼 몇 몰? 3몰. 이게 분자 3몰인 거야. 내가 자꾸 분자란 걸 강조하는데 문제에서 분자라고 안 써져 있거든. CO2 분자 3몰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이제 부피로 고치고 싶으면 기체인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1몰당 22.4리터야. 그러면 67.2리터 이렇게 되죠. 네. 잠깐만. 자, 사실 있잖아. 농도 빼면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화학 반응식 나오거든. 니들 근데 은교야, 반응식 계수 맞추는 거는 안 가르쳐 줘도 되지? 정훈아, 반응식 계수 맞추는 건 할 줄 알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C4 요런 거 있으면 반응식 계수 맞출 수 있지? 넌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요거 1이면 그러니까 뭐 탄소부터 맞춘다 생각하면 양쪽에 탄소만 보는 거야. 그렇지 4. 그다음에 이제 수소 보는 거야. 5. 그다음에 이제 산소만 보는 거지. 여기 계수 정해졌으니까 얼마냐? 산소 총 몇 개야? 총 몇 개인지부터 세봐. 13개? 13개. 그럼 여기는? 그렇지 2분의 13 하면 돼. 해놓고 그냥 곱하기 2 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소수나 분수 써도 되니까. 그리고 이래놓고 푸는 게 익숙한 사람은 이래놓고 해도 되는데 좀 숫자가 지저분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주 쓰는 반응식으로 하나 더 해볼게. 그치? 그거 하려고.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뭐 하더라? 세포호흡할 때 포도당이랑 뭐 필요하지? 물? 헐. 산소. 그러면 생성물은? 그치. 이산화탄소와 물. 자, 이것도 뭐 그냥 제일 많아 보이는 거 이거 1 정하고. 양쪽에 뭐 탄소 맞추면. 여기는 6. 여기는 6. 그리고 이제 산소 맞추면. 여기는 18개인데 여기 6개. 그렇지. 여기 6이야. 1, 6, 6,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반응식을 다 맞추고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지는 않아도 돼. 니네가 이렇게 보이면 돼. 이런 물질 1몰이 반응할 때 O2라고 하는 물질 여기 있는 숫자를 자꾸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물질인 거야. O2 6몰과 반응하여 그치? CO2 6몰과 H2O 6몰이가. 근데 매번 이렇게 달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포도당 1몰을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 하면 물만 바로 보면 돼. 포도당 1몰 반응할 때 물은 6몰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화학 반응식은 나는 뭐라고 알려주냐면 요리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야, 레시피. 요리책. 얘들 요리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 당근 반 개, 양파 뭐 한 개, 뭐 소고기 300g, 카레가루 한 봉지, 감자 2개,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완성품 카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거야, 화학 반응식은. 비율이 나와 있는 레시피인 거야. 그렇게 해서 보면 그게 카레 4인분이라고 딱 돼 있어. 그럼 내가 딱 보면, 나는 혼자 사니까 이걸 보고는 카레를 만들어 먹을 수 없구나. 카레를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1인분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다 4분의 1 하면 돼. 아니면 뭐 4인분 만들어서 4번 먹어도 되지. 근데 이제 딱 맞춰서 만드는 거 기준으로. 아니면 그 4인분 만드는 거 나와 있었는데 친구들을 초대해서 뭐 예를 들어 20명을 파티를 할 거야. 20인분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4인분밖에 못 만드니까 4인분씩 5번 만들 거야? 바보야? 다 5배 해서 한 번에 만들면 되지. 그거에 맞추는 거야. 아니면 아까 4인분 레시피에 당근이 반 개야. 그래갖고 야채 가게 가서 당근 반 개 주세요. 그러니까 반 개씩 안 팔아요. 그래서 난 카레를 먹을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당근 한 개를 사서 그래 반 쓰고 반은 남은 거지. 반은 남은 거야. 그럼 다음에 쓰면 되는 거지. 화학 반응이라는 게 레시피는 딱 맞춰서 써놓지만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어떻게 돼?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요리는 모자라면 모자란데 에이 좀 덜 넣지 뭐 이게 가능하지만 화학에서는 모자라면 안 돼. 남는 건 괜찮아. 남는 건 괜찮아. 그치? 예를 들면 문제에서 개수를 맞춰놨어도 이거는 포도당 1몰에 대한 호흡 반응식이지 2몰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면 이런 걸 하게 돼.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포도당을 3몰을 가지고 그리고 뭐 산소를 20몰이 있대. 이걸 가지고 호흡을 할 거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쓸 때 여기다가 3몰을 쓰는 거야. 3몰. 요 녀석 3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산소는 여기다가 그렇지. 20몰 준비했을까? 준비한 거 그냥 쓰는 거야. 20몰.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거를 쓴 건 뭐냐면 요거를 이제 반응 전인 거야. 반응 전.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돼? 반응 전이니까 둘 다 없는 거지. 0. 그럼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야. 반응하고 나면 어떻게 돼? 재료들은 쓸 거고 요리는 생겨야 되지. 그치? 왜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물. 반응물 생성물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반응물. 이제 생기는 물질이 생성물이야. 반응물이 헷갈리는 사람은 생성물을 먼저 생각하세요. 생성물에 헷갈리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에서 반응물로 그러면 선생님 이게 반응에서 나오는 반응물인 줄 알았어요. 이런 애들 가끔 있거든. 생성물이 저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없는데 반응물만 자꾸 헷갈리더라고.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 세트로 하면 절대로 안 헷갈리겠죠? 그러면 뭐야? 1몰에 6몰 해야 되는데 글렀어. 우린 글렀어. 반응을 못 시켜. 그게 아니고 이거는 비를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3몰을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1몰을 반응할 때 6몰을 반응해야 되니까 3몰을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그치 18몰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1몰을 쓰면 6몰이 생기니까 3몰을 쓰면 18몰이 생기는구나. 얘도 18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반응 끝나고 나면 반응 후는 어떻게 돼요? 3몰에서 3몰 다 쓰니까 0. 2몰 이런 거는 뭐야? 남은 거지. 남은 거. 아까 당근 반 개 해당하는 거. 화학 반응이 있잖아. 꼭 딱 맞춰서 재료를 준비를 안 해줘. 모든 문제가. 뭐든 하나는 모자라고 뭐든 하나는 남게 준다고.
야, 요리를 해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딱 맞춰서 제일 싼 거는 좀 여유 있게 산다고. 고깃집에 가면 상추 세서 주냐? 그냥 대충 주잖아.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상추는 그냥 여유 있게 준다고. 그러니까 보통 싸구려고 흔한 거를 좀 많이 준비해놔, 화학 반응은. 얘는 18몰, 얘는 18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문제에서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이제 튜닝하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포도당 3몰 대신에 이렇게 540g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몰수로 안 나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치? 이걸 쓰기 전에 몰수를 바꿔. 못 바꿀 수도 있어. 왜? 어떤 물질이 화학식량을 모르면은 몰라서 지금은 못 바꾸고 그런 걸 하고 놔두는 거야. 나중에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산소가 20몰이라고 안 나있고 0도씨 1기압에서 448리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아, 이게 20몰이구나.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44.8리터가 2몰이고 448리터는 20몰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 생성물이 예를 들어 물이 몇 그램 생성되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몰수밖에 못 구했는데 망했다. 이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무조건 몰수로 바꿔놓고 반응이 끝나고 나서 몰수를 구해놓고 이제 묻는 거에 맞춰서 바꾸는 거야. 생성되는 H2O 질량 물어보면 어떻게 돼? 이거를 질량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H2O 18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으면 H2O의 화학식량 18이라는 걸 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1몰에 18g이니까 18몰이면 18. 그치? 그거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화학반응식 끝인 거야. 다만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고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몰 개념까지는 어렵긴 어려도 중킬러 정도로 해서 한 수능 기준으로는 한 두 번째 페이지나 세 번째 페이지에 좀 알박기 스타일로 나오는데 이 반응식이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킬러 문제로 띄죠. 문제에서 워낙 베리에이션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맞춰줄 거야. 좀 잘 한다 싶으면 이 상태로 가면 되고 선생님 저 완전체도 하나도 못 풀겠는데요 하면 완전체부터 선생님이 차근차근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한번 해봐. 대신에 화학 반응식은 있잖아.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 아예 어려운 거 하나 보여줄게. 아예 어려운 거. 최고 난이도 수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예 그냥 더럽게 어려운 거 한번 하나 보여주면 완자책은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건데.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57페이지 4번이거든. 완자책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게 느낌을 보라는 거니까 니네들이 접근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보내? 내가 이거는 풀어준다기보다 니들이 이런 문제 풀면 지들 멋대로 풀어. 지들 멋대로 풀지 말고 선생님도 이런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짜여진 틀에 맞춰서 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는지 봐. 반응 전에 여기가 뭐가 나와 있어? 얘랑 몰수가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몰수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듯 하지만 안 나와 있죠. 정확히는 몰수 B로 나와 있으니까 뭐 문자로 쓰면 4K몰, 3K몰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B2랑 AB3 1대4죠. 그럼 이거는 다 쓴 거지. 이건 0몰인 거고. 요거는 이제 다 쓴 거야. 요거는 남았겠지. 그 남아있는 게 1대4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L몰이면 비례관계니까 4L 몰 이렇게 되는 거지. 있는 거는 최대한 정리해보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화학 반응식 관련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대중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짜놓듯이 이렇게 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내가 뭘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희 L몰 대신 K몰로 못 쓰죠. 왜냐하면 비례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상해지죠. 그리고 X 10g과 충분한 양의 B2가 완전히 반응하면 AB3가 12.5g이 생성된대. 요거는 또 정보가 되죠. 얘를 만약에 10g을 놓고 B2를 충분한 양을 반응을 하면 완전히 반응했을 때 이게 몇 그램 생긴대. 그 말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거든. 이거 10g 썼는데 이게 12.5g 생긴다는 건 얘를 몇 g 썼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2.5g이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다. 자, 이래놓고 문제마다 이런 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방법이 없어. 나는 이제 조금 니네들보다 똑똑한 게 아니고 조금 니네들보다 경험치가 높은 거야. 어디서부터 손댈지가 보이는 문제도 니네보다는 잘 보이지만 니네가 이제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면서 기술적으로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씩 보는 수밖에 없어. 이게 개념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흔히 말하는 킬러 유형이기 때문에 뭐가 좀 지금 뭐 문제에서 있는 건 전부 다 썼어, 그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썼잖아.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여기서 봐야 돼. 헐, 니네랑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하나 정도가 보이긴 보이거든. A가 여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질량? 질량도 써먹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여기가 화학식이 나와 있으면 엄청 좋은 정보야. 근데 여기 화학식 안 나와 있어. 근데 오히려 정훈이가 접근이 좋았어. 아까 전에 이게 2인가 왜 그랬냐면 뭐 이게 생성물 쪽은 또 오히려 깨끗하게 잘 나와 있잖아. 이걸 보고 추리한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여기가 B2야. 하면은 가능한 반응식 한번 생각을 해봐. 뭐랑 B2랑 반응해서 AB3가 됐어. 그럼 여기 들어간 건 뭘까? A, B, AB면 될까? 그럼 뭐도 됐어? 이것도 되지 않아? 이걸로도 AB3 만들 수 있지 않아? 이건 개수를 안 맞췄으니까 내가. 이것도 되지 않아? 이게 다 되거든. 이게 이런 경우의 수가 이게 수학이 아니고 화학이니까 어차피 화학 반응식을 보면 생성물이 이렇게 되고 반응물 중에 한 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는 최소한 A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치? B도 섞여서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제일 많은데 그래도 뭐 요거 떠올린 건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럼 아예 반응식을 한번 맞춰보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해서 이게 2가 되려면 어떻게 돼? A2 하나랑 B2 3개. 이거 2 하려면 이 두 개에 한 개. 되지. 요거는 2AB3 하려면 요거 두 개에 요거는 끝인 거야. 다 했어. 다 풀었어. 왜 다 푸는 거야? 어차피 셋 중 하나잖아. 3개 정도로 좁혔으면 그냥 해보는 게 더 빨라. 그냥 해보는 게 더 빨라. 안 그럴 것 같지만 해보는 게 더 빨라. 본래 익숙하면 이게 4K 몰이고 3K 몰인 거 알잖아. 그럼 어떻게 돼? 1대1, 2대2로 반응하니까 누굴 다 써? B2를 다 써? AB를 다 써? 그치? 돼? 안 되지. 벌써 탈락. 그치? 요거 4K고 이게 3K야. 이렇게 써볼 생각도 아예 안 하면 안 돼. 이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얘랑 뭘로 만들까? 아이 선생님 끼워 맞추기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진로형은 이런 것들이 많아. 요거는 어떻게 돼? 2대 1로 쓰니까 누굴 다 쓰냐? 4K 잘 안 보이는 사람은 2대 1이면 이걸 기준으로 보든 이거 기준으로 보든 하나를 찍어서 보세요. 이거의 2배 써야 되잖아. 3K 다 쓰려면 몇 K 필요한 거야? 1대 2니까. 3K 다 쓰려면. 1대 2잖아. 3K 몰 쓰려면 몇 K 몰 필요한 거야? 6! 은교 정답. 3K 몰 다 쓰려면 6K 필요한데 얘가 4K밖에 없잖아.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써놓고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3K 다 쓰려면 2배인 6K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4K밖에 없다는 건 얘를 다 쓴 게 아니고 이게 모자라잖아. 얘를 다 쓰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4K 다 쓰려면 몇 K 필요하다? 그치. 이거 2K 되니까 그러니까 K. 2K 쓰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단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또 있으면 만들어봐. 어차피 개수는 다 자연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잘 생각해봐.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여기 B2가 있잖아. 여기는 AB3가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녀석은 A가 최소한 하나는 들어있어야 돼. 그럼 A 하나에 B 하나에 이거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이걸 만들어 쓸 리는 없잖아. 그럼 이건 빠지는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A2 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A 분자 이런 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반응하면 어떻게 돼? 2K 있었으니까 K. 요거는 얼마 생겨? 4. 그치? 2대 2니까 이거 쓴 만큼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니네들이 따라올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거 보여주는 건 내가 보여주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 따라오는 거는 기본기거든. 이건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거 실마리 잡아가는 거 선생님 저렇게 접근하는 법도 저렇게 접근하는 법도 있구나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건데 기본기는 니네가 연습을 해서 돼야 돼요. 그럼 1대 4. 됐어. 그치? 이거 굉장히 후보일 가능성이 높지? 별로 오래 안 걸리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느라 오래 걸려서 그치? 4K, 3K면 누구 다 써? A2, B2. 은교야, 3학년의 패기를 보여줘. A2, B2 누굴 다 써? 그치? 이걸 다 써줘. 1대 3이잖아. 이거 다 쓰려면 이게 12K 필요해. 3배 필요하잖아. 12K보다 적잖아. 그럼 얘를 다 쓰는 거죠. 다 쓰고. 이거 어떻게 돼? 3K 썼으니까 K만 쓰겠지? 3K.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반응식 보면서 잡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반응식이 이거였던 거야. 2AB2와 1B2죠. 사실 이런 풀이를 먼저 보여주면 와 완전 끼워 맞추기네요 라고 보일 수 있는데 화학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수학이면은 못 가능해. 뭐 이거 루트가 들어갈지 파이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허수가 들어갈지 뭐 어떻게 알아. 그치? 이제 화학이니까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고 화학 반응식도 뭐 A 2분의 1, B 3분의 1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 하나 알려준 거랑 재료 하나 알려줬으면 생각보다 반응식의 종류는 적은데 이렇게 접근해 볼 생각을 처음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잘 안 떠오른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보여주는 테크닉인 거야.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 이제 계속 이런 킬러 문제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이 정보를 놓으려고 하다 보면은 저쪽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킬러 유형은 나중에 좀 많이 보여줄게. 많이 보여주고 니네가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일단은 풀어보면서 좀 거시기하고 어려운 거는 다 물어봐. 그리고 풀긴 풀었어. 니네가 풀 수도 있지. 근데 뭔가 되게 좀 둘러 어찌 풀긴 풀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어봐 주세요 하면 돼. 그리고 이런 단어는 특히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풀이를 보고 이해가 됐다고 한들 내가 이거를 글로 쓰면 니네 설명해준 내용이 한 3배로 늘어나. 아니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거여야 된다고 얘기해. 반응식을 이렇게 놓고 4K, 3K 되면 1대4가 되니까 이게 맞다.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게 해설로 써놓으면 되게 제약 조건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꼭 물어보세요. 은교는 근데 너무 조바시면 안 내도 돼. 얘네들이 더 똥줄 타. 고3은 수능 때까지만 풀 줄 알면 되는데 니넨 첫 시험 때까지 풀 줄 알아야 되니까. 2학년들이 더 힘들어. 그래서 내신이 훨씬 힘든 거야. 정점 킬러 문제 폭탄처럼 떨어져 나온다니까. 다행인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킬러 문제 많이 내는 대신에 시험 직전에 프린트 줘. 그 안에서 거의 다 내. 근데 애들이 그거 한 번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가. 그럼 못 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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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2대1이니까. 이거 2개 쓸 때 이거 1개 쓰잖아. 그치? 1개 쓸 때 3개 쓰니까. 그치? 너네는 요 넘어가는 게 어색하지 않게 좀 보는 눈을 키우라고. 그리고 니네가 이걸 자꾸 써봐야 돼. 그러면은 요거 K고 4K고 요렇게 되면 다 됐잖아. 그럼 이제 다 푼 거야. 마무리는 안 할게. 마무리까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이 단어에서 킬러 유형을 잘 하려면 이런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 세팅. 세팅하는 거를 선생님 보고 잘 따라해. 반응 전 재료들, 반응 끝나고 나서 상태들, 그리고 항상 여기가 되게 중요해. 여기. 뭐 반응 전후의 변화죠. 원장님은 그걸 반응 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나 그냥 전후 변화, 반응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거 좀 잘 봐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거야. 1단원에서. 생각보다 1단원이 양이 적죠. 근데 제일 어려워. 뭐가 남았냐면 45페이지. 농도. 대신에 1단원은 같이 문제를 많이 봐야 돼. 니네가 풀어서 들고 와서 다 물어봐. 몰랄 농도는 없어요. 몰랄 농도는 화투에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병점고 작년에. 오히려 병점고는 안 나오고 화성고 나왔어. 화성고 투덜이가 한 명 있었는데 작년에 화성고 투덜이가 이거 교육과정 빠진 거 아니야? 빠진 거 맞아. 빠진 건데 자꾸 다 가르쳐주고 진짜 학교 괜히 왔어요. 맨날 화성고 맨날 그러거든. 걔는 교육과정 빠진 것도 계속 그냥 그대로 두고. 자, 농도는 개념 정도만 확실하게 해줘도 선생님이 고맙겠어.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몰 개념 지난번에 하고 오늘 좀 하고 화학 반응식 하고 농도까지 하면 이렇게 고속으로 하면 안 돼, 원래는. 근데 천천히 해보니까 어차피 한 단원이고 한 문제 안에서 막 둘러둘러 섞는데 이거하고 한 줄 있다, 이거하고 한 줄 있다, 이거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다 까먹으니까 차라리 잘 이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쪽 빡시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농도는 개념만 잘 잡읍시다. 농도. 일단 농도가 뭐야? 농도가 진한 정도. 그래, 얼마나 녹아있느냐 이거잖아. 정훈아, 소금물 100g에 소금이 몇 g 들어있어? 그쵸, 모르지. 모르지. 소금물 100g에 소금이 똑똑해. 얘네들 똘똘이라. 소금물하고 소금이 요만큼 들어가도 소금물이고 이만큼 들어가도 소금물이잖아. 근데 그거를 소금물을 네가 한 바가지 풀면 그 안에 소금이 얼마만치 들어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농도잖아. 그래서 농도는 있잖아.
식으로 많이 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농도, 소금물 농도 문제에서 어려웠던 친구들은 자꾸 식에만 의존해서 그래요. 뜻을 알아야 돼, 농도도. 뜻을. 두 가지 농도를 쓸 거거든. 수학 시간에 많이 썼던 퍼센트 농도. 정확히는 질량 퍼센트 농도인데 보통 퍼센트 농도라고 불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뜻이 뭐냐? 그러면 이거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물어볼게. 10% 설탕물이라고 써져 있는 비커가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풀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똘똘이들은 대답을 잘한 거야. 은규야 들었어? 은규도 중학교 때 이런 거 농도 문제 잘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떤 애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퍼센트 농도 공식 아는 거야. 이게 10% 무슨 뜻이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하면 1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본 거야. 선생님이 화학과 대학원 출신이야. 대학원에 있으면 실험을 해야 돼. 장갑 끼고 뭐 하고 막 하면서 몇 퍼센트 농도 수용액을 보면서 용액의 농도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은 10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 이게 퍼센트 농도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수학 시간에 애들이 100%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니네가 잘 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여기서 100g을 퍼서 쓰면 그 안에 설탕이 10g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이렇게 돼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인 거야. 근데 니네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A%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Ag 들어있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아. 100g 퍼면 Ag 들어있음. 그럼 나는 2Ag 필요하면 용액을 200g을 퍼면 되고 3Ag 필요하면 용액을 300g을 퍼면 되고 내가 10분의 Ag이 필요하면 용액을 10g을 퍼면 돼. 이게 결국 화학은 비례식을 잘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비례식이거든. 기준이 근데 뭐다? 용액 100g 기준으로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인 거야. 물론 공식도 알아야 되지. 계산하다 보면 필요해. 용액의 농도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한 게 퍼센트 농도다. 근데 이걸 이렇게 돼 있다고 또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 회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뜻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막 요리해야 되는데 설탕 한 10g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설탕이 옆에 가루 설탕이 없어. 여기 있어. 이건 어떻게 돼? 이거 100g을 퍼서 부으면 설탕 10g을 넣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농도 하나만 쓰면 되지. 짜증나게. 하나 더 나와.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가르쳐준 재성이는 몰랄 농도도 나는데 몰랄 농도도 있고 몰분율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ppm, ppb 이런 것도 나와. 오히려 학교에서 ppm은 가르쳐줄 수 있어. ppm은 그 뉴스 같은 걸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들어봐. 무슨 물질이 몇 ppm 검출되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중국산 생선에서 납이 2ppm이 검출이 되어서 허용치를 초과하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야. ppm은 퍼센트 농도랑 비슷한데 ppm이 약자가 파트 퍼 밀리언이거든. 밀리언이면 얼마지 숫자가? 100만이 10의 몇 승이죠? 7승? 6승? 7승? 해볼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 원. 10에 6승.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10에 6승이 얼마다? 100만이야. 100만이 영어로 뭐야? 밀리언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ppm은 퍼센트 농도보다 더 작은 단위야. 1% 농도란 건 용액 100g 기준으로 용질이 1g 들어있다는 건데 1ppm은 용액 100만 g 중에 용질이 1g 들어있는 거야. 되게 조금만 들어있어도 위험한 물질들 같은 거 쓸 때 하는 거야. ppb는 파트 퍼 빌리언이거든. 빌리언이 얼마지?
빌리언, 억이 아니고 10억이야, 10억. 10의 9승이야, 10의 9승. 10억 그램 중에 1g 들어있으면 빌리언이야. 근데 그건 학교에서 한번 들어봤다 정도면 돼, 나한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ppm, ppb, 뭐 몰농도 퍼센트 농도 말고 뭐 열심히 하시더라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일러주면 그거는 따로 해줄게. 이 두 개만 잘하면 돼, 기본적으로. 두 개 잘하면 하나 더 얻는 건 어렵지 않거든. 은견은 어차피 두 개만 할 줄 알면 되고. 몰농도는 농도 하나 더 나와서 그지 같긴 하지만 화학에서는 있잖아. 그 포인트가 있어요. 화학 실험실에는 용액의 질량을 잰다는 게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야.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 도구 본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대부분 유리기구에는 뭐가 있어요? 눈금이 있죠. 그 눈금에 100대 있는데 눈금을 맞추면 100g이야? 그치? 뭐야? 100ml죠 보통. 근데 내가 질량을 100g을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울 앞에 가서 재야 돼. 100ml랑 100g이? 근데 이제 정밀한 실험으로 가면 이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용액이 진해지면 더 차이가 나. 묽은 용액일 때는 물하고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1ml는 1g하고 비슷한데 용액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보통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 특히 소금물 같은 것만 돼도 물이 밀도가 1보다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 많이 나고요. 이거는 실험실에 있어본 사람만 알아. 100g 잰다는 건 그냥 에이씨 때려치고 싶을 정도. 왜냐면 저울에 재는 게 일단 저울에 재야 되는데 화학 실험실에는 100g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없습니다. 전자저울이 있는데 화학 실험실에는 엄청 전밀한 전자저울이 있어. 0.00000 보통 소수점 5째짜리까지 재는 저울이 있어. 0.00001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 있거든. 4째짜리나 5째짜리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어. 아무리 가난한 실험실 가도 보통 4째짜리까지는 재. 근데 소수점 4째짜리까지 그램을 재는 저울이 막 1kg, 2kg을 잴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만큼 정밀한 저울이다 보니까 올려놓는 건 진짜 시약 요만큼씩 올리는 거 재는 거야. 한 숟가락 정도. 그러니까 한 20g 넘어가면은 에러 떠 바로. 그러니까 100g 잰다는 건 진짜 짜증나는 일이야. 굳이 재려면 5번 나눠서 재야지. 근데 5번 나눠서 재면 재는 건 재는 건데 오차가 생겨요. 그렇죠. 묻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짜증나는 점이고, 두 번째 100g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쳐도 저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실험실에서 저울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초정밀 저울이기 때문에 저울의 위치는 흔들려서 안 돼. 실수로 툭 치면은 사람 불러서 다시 세팅해야 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질량 재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야. 실험실 양쪽에 저울 하나씩 있으면 그 지혜로 갈 때마다 질량 잴 때마다 저울 앞에 가야 돼. 그래서 대부분 부피로 바꾸는 게 쉬운 거야. 그래서 실험실에서 쓰기 편하게 100g당 들어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쓰기 좋아도 실험실에서 쓰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재는 게 부피 재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1ml를 할까 1L를 할까 1ml 너무 적고 그래서 1L당 들어있는 용지를 표시를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오늘 정신교육 시킨 게 화학하는 사람들은 질량 보면 자꾸 뭘로 바꾸고 싶다고? 몰수로. 그러니까 용액 1L에 몇 그램 들어있는지 보다는 화학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2몰 반응할 때 이거 1몰 필요해. 근데 옆에 B2 수용액이 있어. 근데 이게 10% 수용액이래. 100g 텀에 10g 들어있는 거 알아. 근데 나는 1몰이 필요한데 이거 10g인지 20g인지 알게 뭐야. 이런 머리가 아픈 거야.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용액 1L 중에 용질의 몰수를 표현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A몰 농도다라고 하면 뜻이 뭐야? 네가 이 용액을 1L 퍼서 쓰면 그 안에 용질이 A몰 들어있다 이런 거야.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1L당 0.1몰씩 들어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100ml만 퍼가지고 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NaOH 양은 0.01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숫자가 복잡해지면 수식을 쓰면 돼. 지금은 비례관계가 좀 익숙해져 있고 수식은
얘는 어떻게 돼? 안 쓴다. 퍼센트 농도는 중딩이면 마스터인가. 이거는 용액의 부피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요게 몰 농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0.1 몰 농도 NaOH 뭐 2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20ml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단위가 리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20을 여기다 넣고 20분의 0.1은 미안해. 0.1이 여기 들어가니까 문제 풀 때 있잖아.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농도 나와 있으면 몇 몰 농도인지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 곱하면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구할 수 있거든. 근데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여기다 쏙 집어넣고 이거 쏙 집어넣고 0.1 곱하기 20에서 2몰 들어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틀리는 거야. 20ml니까 0.02리터 들어있다고 하든지 꿀팁이 하나 있어. 0.1 몰농도 곱하기 0.02리터니까 0.002몰이라고 쓰시던지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0.1 몰농도에 그냥 20ml 넣어도 돼. 대신에 그러면 숫자 계산하면 2 미리가 있으니까 몰도 그냥 몰이 아니고 미리몰로 쓰면 돼. 똑같은 거야. 미리가 뜻이 뭔데? 1000분의 1이란 뜻이야. 이봐봐. 1ml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1 곱하기 1000분의 1리터라는 거야. 1mm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1 곱하기 1000분의 1m야. 니네들 의외로 있잖아. 1mm가 몇 미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왜냐면 니네는 무조건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꾼다면 미터로 바꾸니까. 밀리가 1000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1mm는 1000분의 1m야. 못 믿겠으면 센티미터 뭐 해갖고 바꾸면 돼. 그럼 1mg은 얼마야? 그치. 이제 1000분의 1 쓰기 싫으면 귀찮으면 10에 마이너스 3승 그램 이러면 돼. 1 미리 뭐 있지? 뭐 부피 있고 길이 있고 질량 있고 할 게 없네, 그치? 미리 세컨드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초 0.001초. 이게 꿀팁인 게 이거 잘 쓰는 사람들은 소수점 난리법석 안 해도 돼서 이거는 고등학교 책에는 안 나와. 나는 이렇게 계산 많이 하거든. 마지막에 미리만 10의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답은 똑같거든. 근데 이게 한 번에 할 때는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중간 계산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숫자가 쉬운 게 편하거든. 이거 가지고 계산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도 나중에 내가 또 쓰면서 보여줄게. 그럼 농도는 이거 이해만 했다면 기본은 한 거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농도 막 희석하고 변환하고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거는 문제 안에서 배우면 돼. 문제 안에서 배우면 돼. 쓸데없는 거 많이 기억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씩 이 공식이라기보다 이 농도의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려줄게요. 근데 이제 좀 짱나는 거 한 가지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래도 지금 현행화학 기준으로 농도가 준킬러 내지 킬러 정도로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원래 기존의 킬러 문제들이 작년 수능 말고 작년 수능은 바뀐 첫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킬러 문제들이 작년 수능 킬러 문제로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던 게 그전까지는 농도가 화학원에 없었어. 화2에만 있었거든. 몰 농도가 화원으로 내려오면서 킬러 계산 문제들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근데
몇 개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니네는 뭐 쓰지는 않아도 돼. 그냥 차분히 어디 거 문제를 보는 건지 보여만 주는 거야. 47페이지에 5번 문제 같은 걸 보면 상황을 잘 보세요. 이게 많이 접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많이 그래. 용액이라는 건 농도를 좀 진한 걸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쓰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물 타서. 그래서 지금 옆에 뭐가 있냐면 0.1 몰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이 100ml만큼이 있대. 그리고 그 옆에 이 실험 도구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윤교는 좀 익숙하겠지만 이 친구들은 꼭 알아둬야 돼. 이렇게 생긴 희한하게 생긴 호리병이 있거든. 그치? 니네 배웠지? 부피 플라스틱. 기억나 정훈아? 처음 봐? 거기 그렇게 생긴 거야. 이거는 용도가 뭐냐면 정확한 부피를 맞추기 위한 실험 도구인데 실험실에서 모든 실험 도구 중에서 부피를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거 조금 하고 올게. 정훈이 모른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나는 0.1 몰농도 NaOH를 500ml를 만들고 싶어요. 그치? 만들고 싶어요. 이거 만들려고. 보통 NaOH가 고체로 존재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이거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이게 용액을 1리터 안에 NaOH가 0.1몰의 NaOH가 들어있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1리터 만들 게 아니고 500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0.5리터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 안에 NaOH가 0. 그치? 반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리터당 들어있는 몰수가 똑같게 용액의 부피를 줄이면 용질의 몰수도 줄이면 돼. NaOH. 자, 이제 계산은 끝났어. 이게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만드느냐? NaOH를 가져다가 저울 위에 올려주면 몇 몰인지 안 알려줘. 우리가 이걸 몇 몰인지는 우리가 몇 몰이 뭘로 바꿔서 저울 위에다 재야 될까요? 질량으로 바꿔야겠지, 그치? 니네 뭐 나트륨 확식량 모르? 나트륨은 23이야 참고로. 근데 자주 나와서 외우는 거야. 니네 꼭 안 외워도 돼. 23이니까 전체 확식량이 얼마야? 네? 40. 나트륨이 23이니까 40이죠, 40. 그러면 0.05몰이면 몇 g인 거지? 오, 정훈이 잘하네. 2g. 0.05몰이면 20분의 1몰인 거니까 1몰 주세요 그러면 40g인데 20분의 1몰 주세요 그러면 40g에 20분의 1만 줄 거 아니야. 2g. 그죠? 요 2g 저울에 재 이렇게. 2g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0.5리터를 맞춰야 되잖아. 그럼 실험기구 중에서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도구 실험기구가 있어. 이 이름 잘 물어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상하게 생긴 호리병이야. 진짜 시잘데기 없이 생겼어. 실용성 1도 없게 생겼어요. 실물로 보면. 밑엔 동그란데 위에는 가늘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엄청 쓰기 불편해. 근데 걔가 눈금이 딱 하나만 이렇게 딱 돼 있어. 실제로 실물을 보면 여기 눈금이 하나만 딱 있어. 그리고 플라스크에 부피가 나와 있어. 실험실에 가면 이게 수십 종류가 있거든. 500ml짜리 있고 그 옆에는 조금 작은 250ml짜리도 있고 1리터짜리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한 가지 부피를 정확하게 재는 거야. 그럼 내가 500ml 만들려면은 뭐를 준비해야 된다?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치? 500ml 만들고 싶으면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간혹 어떤 문제에서 용액을 몇 ml 만드는지 말이 없어. 근데 갑자기 중간쯤에 보면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250ml 만들겠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용액을 500ml 만들 거니까 물을 500을 붓는 거야? 아니고 얘를 먼저 넣어.
얘를 먼저 넣고 물을 부어서 녹여가면서 500ml 눈금에 맞추면 끝나는 거야. 대신에 보통 가루 같은 거야. 아까 말했지만 이게 병 좀 쓰레기처럼 생겼거든. 넣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걸 바로 안 넣고 비커 같은 데 보통 덜어. 비커 같은 데다 해가지고 입구 넓은 데다가 이거 뿌려가지고 물로 살살살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유리막대 대고 부으면 이거 가루 붓다가 난리 나거든. 좀만 잘못하면 옆으로 팍 튀고. 귀찮아서 가루로 많이 붓긴 했는데 해보면 힘들어. 아무튼 이 기술이 좋아갖고 이거 해갖고 약포지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쭉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보통은 여기 비커에 녹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실험 과정이 나와. 그거는 바로 넣기 힘드니까 녹여서 살살 부어서 하고 물 부어갖고 어떻게 돼요? 500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만드는 거고 이거는 물 키는 거. 5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아세트산 용액을 가지고 뭐를 한대? 이번에는 원래 농도를 알려주는데 농도를 안 알려주고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물을 넣어서 물킬 거래. 그렇지? 이게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둘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풀이법은 뭐냐?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물을 부었으니까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돼? 1리터가 되는 거잖아.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썼으니까 이 녀석의 농도는 부피는 1리터고 용질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큼 들어가는 거야. 용질은 몇 몰일까? 이게 1리터당 0.1몰이니까 그렇지. 0.01몰. 그러니까 0.01몰이 1리터 용액 안에 들어간 거니까 답은 0.01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실험실에서 몰 농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거 잘 들어봐. 이게 있잖아. 물을 부으면 어떤 용액에다 물을 부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 물을 붓는다고 해서 용질이 몰수가 변하겠어? 그치? 물을 부으면 얘만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한 경우에는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늘어나. 물을 붓다가 분모가 2배로 늘어났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그치?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붓고 물 부어가지고 1리터로 만드는 건 분모만 10배로 뻥튀기 하는 거야.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그치? 그래서 0.01 끝. 이게 두 번째 풀이거든. 근데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것도 필요하거든. 이거 계산할 땐 꼭 안 쓰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물수는 얼마다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물을 넣어서 희석할 때는 물 부어서 용액의 부피를 2배로 뻥튀기 했어. 그럼 농도는 2분의 1. 부피를 10배로 뻥튀기 했어. 10분의 1. 생각보다는 쓰기 쉽게 만든 거야, 화학자들이. 근데 니네는 그걸 굉장히 어렵게 풀어. 암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도 원래. 물론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의도적으로 문자를 때려놓고 해가지고 암산이 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지. 그렇지만 기본을부터 어렵게 하면 어려운 건 존나 어려워.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돼. 하나만 더 할게.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은, 그러니까 농도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유형은 뭐 어떤 문제가 유명하냐면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보면 55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가 제일 유명해. 왠지 답을 보니까 객관식 오지선단데도 보자마자 그냥 왠지 어렵겠구나 느낌 오지 않아? 그치? 근데 이거 한번 알려주면 이거 잘 이해하면 농도 문제 마스터 스킬 올리는 데 도움이 돼. 이거 오늘은 기본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더 해주는 거야. 모르겠으면 딱 물어봐. 오 맞았어. 진짜서 천재. 재성이한테 물어봐야지. 자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해보자. 물질 X Ag이 녹아있는 100g의 X 수용액이래. 이 수용액은 천재 100g인데 이 안에 A라고 하는 물질이 X라고 하는 물질이
Ag 녹아 있대, 그치? 아, 이거 퍼센트 농도 물어보면 딱 좋겠는데. 그치? A% 끝. 이제. 그게 문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또 다 붓는 것도 아니고 누가 10ml 취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덜어서 붓는다는 거야. 여기서 10ml만 부어가지고 부피 플라스크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돼?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 썼다는 건 나머지는 물로 채워가지고 용액을 0.1L, 100ml로 만들었대잖아. 근데 이 녀석의 뭐래? 몰농도는 몇 몰 농도냐고 물어본 거야. 헐랭. 그치?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치? 근데 어렵지 않아. 이거는 쉬워. 봐봐. 얘가 몇 몰 농도인지 모르겠지만 얘 10ml 부어가지고 나머지 물로 채워서 100ml를 뻥튀기 했어. 그럼 이 녀석의 농도를 X몰 농도라고 할 때 이것은 몇 몰 농도일까? 0.1X 몰 농도. 0.1X 몰 농도. 이해돼, 신재성? 은규 이해돼? 잘 이해 안 됐으면 천천히 다시 설명해. 다 이해됐어? 강제 이해된 척 하지 마. 그치? 10을 덜어낸 게 포인트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덜어도 농도는 안 변한다고. 큰 통에서 덜으면 X몰 농도짜리 수용액을 10ml 부었어. 물을 부어서 100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농도는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X몰 농도야. 일단 이거는 이해됐지? 그럼 결국은 뭐만 구하면 돼? 얘가 몰 농도로 따지면 몇 몰 농도인지만 따지면 돼. 뒤에 제일 짜증나는 게 퍼센트 농도로 나와 있는 거를 몰 농도로 바꾸거나 몰 농도로 나와 있는 걸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용액이 100g인 거를 알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Ag이란 건 알고 있어. 이 용액이. 얘네들이 보통 왜 어렵냐면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 나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몇 몰 농도인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몇 몰 농도인지 알고 싶으면 저 용액이 100g이 아니고 몇 리터인지를 알아야 되고 용질이 Ag이 아니고 몇 몰인지를 알면 된다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만 캐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려워.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응? 그치. 그 왜 주어졌겠어? 왜 주어졌겠어? 이제 방금 이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몇 리터인지를 구해야 되고 얘가 몇 몰인지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거 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던져준 거야, 거기. 아까 전에 뭐가? 100g이면 0.1L? 무조건? 왜? 에이씨. 조용히 해. 자, 요거부터 하자. 정훈아, 용질이 Ag이야. 용질의 질량은 아는데 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용질에. 그렇지? 분자량 나와 있어? 당연히 나와 있어야지. 뭐라고 나와 있어? 분자량이 X지. 그럼 몇 몰이야? 그치. X분의 A. 잘했다. X분의 A. A분의 X 아니고 X분의 A. 헷갈리는 사람은 좀 연습하면 돼. X분의 A.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몰수가 나와. 아까 말했잖아. 화학식량은 1몰당 질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전체 질량이 나와 있으면 1몰당 질량으로 나눠야지 곱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전체 몰수가 나오죠. 그리고 몰농도 구하고 싶으면 용액이 몇 g인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몇 리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질량을 부피로 바꾸라고 뭐가 나와 있냐면 밀도가 나와 있는 거야. 그냥 100이 아니고요. 밀도 바꾸는 방법은 가장 무식한 방법은 밀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알기는 알아도 무식한 방법은 이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선생님, 질량을 밀도로 부피로 바꾸고 싶으면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부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잘 무식한 방법이야. 하지만 이게 제일 단순하고 니네 이해도는 빨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물리랑 화학하는 사람은 할 거 외울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바보같이 해. 단위를 맞추세요. 그냥 단위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밀도가 뭐래? 밀도가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단위가 친절하게 나오거든.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 그램이 없어지고 밀리리터가 나올까? 그램에다가 그램 퍼 밀리리터를 곱하면 그램이 없어지고 밀리리터가 나올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밀리리터로 부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 곱해야 되니까 나누어야 되는 거야. 나누기 밀도가 얼마래? D. D를 하면 어떻게 돼? D분의 100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밀리리터니까 여기도 밀리리터로 나와. 근데 우리는 몰농도 구할 때 뭘로 바꿔야 돼?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잖아. 밀리리터를 리터로 잘 못 바꾸는 애들 가끔 있더라고. 뭐 정답. 헷갈리는 사람은 1000ml짜리 우유가 1리터라는 걸 까먹지 마세요. 그치? 그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고3들도 틀린 애도 있어. 1000분의 1 해야 되는데 1000 곱하고 1000분의 1 해야 되는데 100분의 1 하고. 그래서 틀린 애들한테 야 우유 1리터 얼마야? 몇 밀리리터야 그러면? 1000밀리리터요. 또 그건 대답 잘해. 밀리리터랑 그거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잘했어. 알았지. 부피 알았지. 몰수 알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몰농도는 어떻게 돼? 10 공식을 알기는 알아야 된다 그랬지. 문자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용액의 리터 10D분의 1 리터 분의 용제를 몰수 X분의 A. 그러니까 X분의 10AD 몰농도야. 누가? 얘가. 여기까지 구해놓고 4번 해놓고 선생님 4번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 똘똘한 오답이 4번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4번이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 했던 말 기억나지?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고 요거를 10ml를 옮겨서 뻥튀기 했으니까 얘는 X분의 AD 몰농도. 요 정도 수준이면은 농도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처음 가르쳐줄 때부터 너무 겁주는 듯하게 어려운 거를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기본기가 쌓여서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뿐이니까 공부해보고 모르는 거는 20문제든 30문제든 들고 와. 일단은 어려운 거 선생님이 인정하거든? 계속 내가 다시 풀어줄 거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고. 얘기해.